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주식 이야기가 있는 곳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주 우리 시장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좀 더 내공을 쌓아야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2부는 강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월요일 첫 타자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비법 오늘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방송인 거 알고 계시죠?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요. 이어지는 주유소 3부의 상담도 미리 받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이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 준비해 주신 위원님 바로 만나러 가보죠.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제해줄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2부의 강의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 사실 위원님들마다 준비해 주시는 강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좀 각양각색의 강의를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정수 전문가님 이번 주 스타트를 끊으시니까 첫 번째일까요? 지난주에도 강의를 하긴 했는데 이정수 전문가님의 강의는 또 저랑 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이번 주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나는 이런 식으로 월요일 2부를 활용을 해보리라 좀 이야기를 예고편을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마 다른 전문가님들은 지난주에 다 했을 거고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휴장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월요일 날을 여러분들과 계속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아침에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드렸던 종목들의 스타일은 이제 바닥주들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그쪽 종목들을 가지고 바닥에서 어떻게 잡았든지 내지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좀 차트 분석을 장도 끝난 시간이고 그렇게 바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처음에서는 일단은 한 10분 가량은 일단 시장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네. 시장 얘기를 좀 하다가 그리고다가 한 20분 정도에서는 그동안 이제 바닥주들 서울경제TV에서 그러니까 타 방송에서 있었던 자료도 있는데 왠지 못 쓰게 할 것 같아서 예전에 그리고 아침에 시점매매 정수에서 방송했었던 것도 바닥에 있는 것들도 좀 차트 분석을 좀 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지면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10분 전에서는 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10분 남겨놓고 이 10분 동안 공부용의 이제 차트들을 이제 뽑아볼 건데 그 중에서 또 시간을 또 황금 같은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5분 동안 우리 도주 앵커님이 좀 심심하실 것 같으니까. 네, 안 심심해요, 저. 아니요, 심심하실 것 네. 같으니까 그 종목을 쭉 그 한 5개 정도 뽑은 다음에 설명을 듣고 네. 거기서 뭐가 움직일 것 같은지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죠? 공부를 했으니까 뭐가 움직일 것 같은지 순서를 한번 그 선택을 하는 네.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월요일 날에 과연 뽑았던 종목이 정말 움직이면? 네. 진짜 움직이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네. 하고 나서 네, 네.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응. 그거에 기초해서 골라보는 거죠. 실전 문제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틀리면 어떡해요, 전문가님? 틀리면 어때요? 그런가요? 제가 뽑은 건데. 그런가요? 숙제용이니까 숙제로 일단 요걸 다 듣고 20분을 듣고 네. 그다음에 종목을 마음에 드는 거 찍으면 돼요, 그냥.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찍어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AS까지는 아니고 그 부분을 다음 주에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뭐가 좀 부족해서 얘는 안 갔는지 그런 이제 좀 재밌게 이렇게 계시는데 네. 뻘쭘하실 것 같아서. 아니, 저 전문가님들 강의하더라도. 자, 그러면 강의를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알차게 좀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시장부터 종목 그리고 차트 공부까지 시켜주겠다. 그렇죠. 2부 동안. 그리고 나를 또 테스트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공짜로 공부를 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싼 좋아하시는데. 강의를 제가 이렇게 1대1로 들어도 되나 너무 황송하고 그쵸. 네, 영광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좀 더 제대로 도하나처럼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만 공부하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저랑 같이 혼나주셨으면 좋겠어요. 혼은 안 네, 돼요. 혼은 안 내지만 눈치는 준다는 점. 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2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야기는 해야겠죠? 무슨 얘기하는지 기억이 안 나고 다시 여기서 얘기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리셋. 여기서.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되겠죠. 뭐 시장이 먹여주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 혼자서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목 코스피 코스닥 옛날에는 2,000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종목이 더 많아져서 한 2,500개 정도는 돼요. 2,500개 정도 되는데 거래정지 상세 폐지 될 만한 것들 빼고 거기에서 시장이 꺾였는데 올라간다. 2,500개에서 한 50개? 시장이 꺾여도 올라간 애들은 거의 뭐 가뭄에 뭐 나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 최근에 빠졌기 때문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다 같이 빠졌죠. 물론 안 빠진 애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 이녹스 첨단 소재 아주 징그럽게 안 빠집니다. KH바텍도 마찬가지고 몇몇 애들이 있어요. 뭐 3기 이런 애들도 맨날 올라가고 최근에 영화테크 아주 그냥 급등하죠.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좀 가는 흐름들이 있어. 후성도 마찬가지. 제가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 그다음에 KH바텍, 뭐 PI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추천하고 나서도 참 안 빠져서 참 다행이긴 한데 좀 너무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시장이 이 정도 떨어지면 같이 빠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빠졌습니다. 자, 볼게요. 자, 고점에서 빠진 폭을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7점 몇 프로 빠졌다가 지금 반등 줘가지고 지금 6%대로 줄어든 겁니다. 마이너스 아직 6% 정도 아직 회복을 덜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 정도 빠졌죠. 그 9.3, 9.4 이 정도 빠졌다가 지금 한 2% 반등 줘가지고 이제 6.7 이 정도 되는데 미국 시장이 별로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먼저 분석을 하면 미국 시장은 아까 안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미국 시장은 박스권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상승 트렌드, 상승 추세에서 그냥 눌림목만 줬던 거예요.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느냐? 지난주 목요일까지 얘네들이 조금 흔들렸죠. 목요일까지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빠졌었습니다. 많이 안 빠졌죠. 그리고 반등 준 거예요. 그래서 1%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또 반등 나오면 얘네들은 뭐 고점에 빠진 거 뭐 0.5%도 안 되겠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 뭐 2주 동안에 원래는 한 2.4, 2.5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며칠 주더니 얘도 1%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 조금 넘게 빠졌다가 2.3%, 2.4%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1%까지 줄었는데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얘네들의 추세,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추세는 나아가는 방향 내지는 이제 지금 차트 분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상승, 박스, 하락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이거는 기본적인 거. 그 트렌드를 봤을 때에서 미국 시장은 박스도 아니고요. 상승장이에요, 그냥. 근데 상승장도 맨날 올라갑니까? 작전주처럼? 절대 안 떨어지고? 아니죠. 조금씩 조정을 받아요. 그걸 눌림목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박스권도 아니고 눌림목 조정만 줬다가 지금 올라간 겁니다. 그럼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설명이 되죠. 얘네들은 왜 마이너스 2%밖에 안 떨어졌다가 왜 마이너스 1% 줄어들었느냐. 얘네들은 아직 추세라는 게 깨지지도 않았고 깨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상승 트렌드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상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우방향으로. 얘네들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렇죠? 나스닥이고요. 자, 다우도 이렇게 가고 있죠. 이 그림이 지금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안 그렇다는 것이. 자, 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은 뭘 이렇게 똑같이 그리려고 그랬더니 물론 우리나라 여기서 그으면 뭐 대충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안 깨졌다면 그리고 여기서 그어도 여기가 안 깨졌다면 이거 지금 코스닥 그린 겁니다. 어쨌든 깨졌죠. 깨졌다고 글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하락장으로 했다? 이거는 조금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뭐라면 이게 나아갔습니다. 어쨌든 하락장이 된 게 아니고 박스권장으로 여기도 일단은 여기가 이탈이 됐고 여기에서도 요게 이탈이 됐고 저는 그래서 이게 흔들더라도 3,200은 지지를 여기 3,200이 여기입니다. 3,200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은 눌림목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상승장이고 눌림목 수준인데 우리나라만 눌림목 그걸 깨가지고 혼자 하락장 간다 말도 안 되냐 이거 떨어지면은 박스권장은 예상을 했지만 3,200이 안 깨진 선에서는 저는 그냥 늘상 있는 일이니까 오늘 얼마 빠지도 않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3,200을 깼죠. 그때서부터 어라? 이거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으로 들어가는구나. 야 그러면 3,200 깨졌으니까 이건 조금 종목들이 좀 타격이겠다. 이 생각이 거기서부터 든 겁니다.
3,200 깨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지지 자리는 이 전저점 3,124는 지지를 하겠지. 물론 안 해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깰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박스권으로 회귀를 하는데 다른 나라 시장도 그러면 박스권으로 내려오나 싶었는데 자 그래서 시장을 봤을 때에서 다른 나라가 안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런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타 전문가가 타 방송사에서 시장이 빠질 거다라 얘기한 전문가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냥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변에서는 어떤 전문가 시장 빠진다 그랬는데요.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반대로 과연 그러면 그런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이 저렇게 올라갈 거를 알고 있었을까? 아닐걸요? 만약에 하락장 내지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미국 시장이 박살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똑같이 빠질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봤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태까지 주식시장은 뭐 디커플링도 있지만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빠질 거다. 이렇게 맞춘 전문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아마 시장을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이제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있었다면 미국 시장도 좀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은 뭐 더 빠지든 이렇게 빠지든 그렇게 예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을 볼 때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을 하락을 만약에 저도 막 봤다라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뭐 3만 이거 다우 기준으로 한 3만 4천이 깨졌다. 그러면은 뭐 미국 시장도 빠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3천까지는 밀릴 수 있겠네. 저도 그렇게 봤을 건데 그렇게 봤던 전문가는 없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어쨌든 논점이 좀 다른 데 넘어갔지만 시장을 볼 때에서 어쨌든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살펴봤었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봤고 최근 시간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던 부분들은 어쨌든 저점이 깨지면서 중심만큼 빠지거나 눌림목 수준을 넘어서 지금 박스권으로 다시 내려가는 좋게 얘기하면은 많이 빠져서 이제 반등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다른 나라 시장은 여전히 1등급 강한 흐름을 타고 있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1등급에서는 이탈이 되고 2등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박스권장으로 좀 약한 시장으로 좀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상승 트렌드,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 그러면 박스권에서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느냐? 박스권 대응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박스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도 지금 시장이 이제 황금어장이 됐다. 미국 시장은 뭐 빠지지도 않고 반등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더 빠지기는 그렇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두리를 쳐놓고 사고 팔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서부터 이제 박스권장, 박스권 매매에 맞게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도서부터 우리나라 시장도 눌림목 수준밖에 안 되고 계속 트렌드를 이어졌을 때서는 끌고 가는 매매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게 한 달이 유지될지 일주일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박스권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주면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일단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장 얘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발도장 찍으면 반등은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1등급의 초상승 강한 흐름에서 이탈이 돼서 지금 박스권장으로 바뀌었으니까 매매 대응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뿐이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 부분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요. 뭐 이제 강의 자료. 네, 박스권 대응이 유효하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히려 황금어장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되게 쉬운 듯이 들리는데 사실 실전에 들어가면 종목별로 보면 어려운 게 이런 매매법인 것 같거든요. 초보자인 저를 포함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거기에 대한 종목 대응을 이제 알려주시는 건가요? 종목만 봐서는 대응이 안 되고요. 시장을 네네. 먼저 봐야 돼요. 시장을 먼저 보고. 그렇죠.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종목,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적이면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려는 준비를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서부터 매매 대응을 박스권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거에 대한 패턴을 과거에 제가 말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확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방송에 섰던 그 바닥주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네. 일단 하이닉스부터 먼저 건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하이닉스는요. 좀 과거에 이제 바닥에 추천한 거예요. 언제냐면 2016년도 6월 15일 날에 이거 실전 매매 정수 그때도 시즌 1입니다. 네, 과거 자료가 떡하니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때 당시 매수 가격 28,000원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2016년도 6월 15일.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있을 때 왜 그 종목을 공략을 했느냐.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바로 딱 요 자리인데 6월 15일. 자, 보면은 이제 과거서부터 차트를 좀 길게 보는 습관을 좀 가지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이거 길게 보면 주가가 2011년도에서 많이 상승을 하죠. 이게 상승하면 전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쳐다봅니다. 여기까지는 쳐다보는데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면 바닥에서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눌림목에서 공략하면 모를까 이게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수익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한번 많이 올라갔던, 이게 올라가는 기간이 길면 떨어지는 기간도 꽤 길어요. 얼마나 기냐? 지금 고점에서 만약 물렸다. 1년 한 2, 3개월 동안 마이너스 50%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1억을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천만 원이 되는 거를 1년 2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 얼마나 그 속 터집니까? 그것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대형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랬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배신을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때 되게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냥 아주 직각이 안 돼서 그렇지 거의 직각에 준하는 이게 그러니까 거의 경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것도 한 여기서부터 6월서부터 8월까지 2개월 내내 내리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니까 지금 따지게 되면 지금 LG화학이 여기 있는데 오늘 14% 빠졌잖아요. 그럼 LG화학이 이렇게 40%까지 거의 직각 가깝게 2개월 동안 빠진다는 생각을 해봐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 그렇게 빠지고 반등을 주는 척하고 또 빠진 거, 그렇게 빠진 게 40%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이거를 주식이라 생각했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조만간에 바닥 치면 움직이겠네. 근데 그게 저는 6개월에서 그 이상을 기다리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쳐다도 안 봤어요. 안 보다가 어디서부터 봤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째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왜 째려봤느냐? 일단은 여기서 이만큼 상승을 했고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적당히 조정받았다고 일단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항상 차트는 외바닥이 있고 이중바닥형이 있는데 여기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찍고 움직이죠. 그렇죠? 이중바닥 때 찍었습니다. 자, 찍고 자, 차트가 지저분하니까 자, 선 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 하나를 일단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갈 때는 그냥 넘어갔구나. 이런 거 봤습니다. 두 번째 넘어갈 때 이것도 넘어갔구나 하고 말았어요, 저는. 세 번째 넘어갈 때에서는 그래? 세 번째 넘어 이제 슬슬 바닥을 잡아야겠네. 뭔가 중요한 얘기가 넘어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네. 선 3개를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뭐를 했다? 집중을 했다. 그래서 집중을 본 거예요, 이때부터.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거 나중에 아주 그냥 아주 무식하게 많이 빠지면 봐야겠나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1년 동안, 1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1년 가까이 안 봐야지, 혹은 6개월, 아까 얘기했죠. 6개월 이상은 안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주식을 6개월 이상 기다려서 산다? 이거는 그냥 그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심을 끄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한 번씩 본 것뿐인데 요게 선 하나 넘어가니까 관심 한번 가져볼까? 하고 관심 끊었어요. 두 번째, 넘어가고 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네 하고 관심 끄는 겁니다. 세 번째 넘어가면서 뭐 했다고요? 관심을 이제 왕창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게 한번 올라갔죠. 반등은 세게 주면 줄수록 좋아요.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한 20% 줬는데 이거는 비싸다 생각해서 저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쭉 빠지고 이렇게 이중바닥형 만들어질 때 여기서부터 째려보고 있다가 언제 샀느냐? 요걸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서 넘어갈 때 이제 됐다 해가지고 28,000원대 여기서 이제 추천을 했던 겁니다. 그게 6월 15일이에요. 봐봐요, 여기 6월. 그렇죠? 자, 이렇게 설명이 좀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방송에 추천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추천한 겁니다. 아마 회원들한테는 아마 여기 바닥에서 미리 여기서 좀 잡았을 거예요. 27,000원대. 그래야 욕을 안 먹거든요. 그래서 욕을 안 먹기 때문에 27,000원, 26,000원대 잡은 거고, 방송에서는 28,000원대 추천을 한 건데 조금 비싸게 준다고 줬던 건데 28,000원짜리 종목이 어떻게 갔느냐? 뭐 내리 100%를 갔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뭐 무조건 100%는 아니라 거의 100%. 여기가 56,000원이 100%니까 거의 100%를 계속 갔어요. 쭉 갔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정받으면 계속 갈 수도 있다. 근데 저도 이거를 한 8만 원까지 봤던 건데 8만 원 갔었었나? 아니, 6만 원까지 봤던 건데 이게 9만 원을 찍고 조정받고 최근에 얼마를 갔어요? 10만 원을 간 거죠.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어쨌든 바닥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앵커님 공부 좀 되셨나요? 근데 이거는 네.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저도 옆에서 받아 적고 있는데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옆에서 이렇게 선이 세 개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구나 하는데 그게 이거는 과거 자료니까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과거 네, 자료지만 네. 저는 이때 당시 실시간을 방송에 실시간을 그날 잡고 추천한 거죠. 이때도 장중에 하셨나요? 장중이죠. 실점의 정수 무조건 장중입니다. 이거 장중이에요. 이거 장중. 무조건 그때도 10시였군요. 그때도 장중이었군요. 이게 실시간 그렇죠. 그때 시간도 똑같았어요. 10시, 11시였고요. 네. 여기 지금 이게 장중의 실시간의 캡처고요. 이거는 그 VOD 자리 한국경제TV 아니 한국이 아니라 뭐야? 저희 서울경제TV에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유튜브 있죠? 네네.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이제 자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과거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경제TV VOD에 나와 있어요. 날짜 찍으면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증거 자료가 이제 실시간으로 나와 있는 건데 네. 일단 실시간으로 이걸 추천했었던 자료인데 이건 말고도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삼중바닥 찍었다고 막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때 당시도 요 타이밍에서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걸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노하우가 하나씩 날아가는데 어쨌든 네. 이때 당시에서는 그때 그림이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높여놓고 요걸 본 거예요. 6월 15일이니까 요게를 보면서 딱 요 그림이 6월 15일이니까 아이고 너무 같네요. 이렇게 6월 15일 그림을 맞춰드리면 6월 15일 딱 요 그림을 보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장 끝나고 모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중의 모습 이게 되기 전에 이게 움직일 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의 모양을 보고 이제 추천주를 아침에 가지고 나온 건데 이렇게 분석을 하면 여기 이제 삼중 바닥을 찍고 움직이고 거래가 네. 실리기 시작하죠. 특히 이게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거래 실린 양봉이 나오는 건데 뒤에 있었던 설명들을 덧붙여서 그렇게 움직여서 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추천하게 된 건데 네. 이때서부터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쭉 무럭무럭 자라서 얘가 15만 원을 가는. 네. 근데 저는 15만 원은 다 먹으라고 준 건 아니고요. 네. 6만 원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준 건데 하여튼 잘 갔어요. 잘 갔던 그런 종목이다. 하나만 설명해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20분 안에 다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은 중요한 거 다 숨겨서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 이거는 이제 2016년도 2월 12일인데 네. 아마 이때 장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박살이 났으니까 이게 박살 났죠. 그러면 그러네요, 삼성전자 이 그래프가. 정도 빠졌으면 개별주들은 뭐 거의 50% 빠졌다고 봐야 돼요. 이게 2016년도 2월 달이니까 아마 버냉키 그 양적 축소 그 2013년도구나. 네네, 2016년도면 2016년도에서 뭐가 있었겠죠. 네,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때도. 네. 그까지 뭐 제가 다 기억할 거는 아니고. 네. 자, 2016년도 2월 달 삼성전자. 네. 자, 삼성전자. 자, 서울전자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 그런 종목 있나요? 네. 그 전에 말실수를 해서 네. 서울경제. 네. 2016년도 2월 달. 자, 여기서 이게 빠졌을 때 네, 복귀를 해보죠. 자, 저는 이때 지금 이게 가격이 바뀐 겁니다. 아시죠?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때 삼성전자의 가격은요. 그때 이제 10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와. 여기가 이제 100만 원이 여기가 100만 원이 좀 깨졌을 때였었던 자리인 것 같고 여기가 120만 원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103만 3천 원에 사보자. 이게 여기가 103만 3천 원이거든요. 여기가 요 자리가. 네. 그래서 요 자리로 내려가면 100만 원 초반대에 사보자. 왜냐면 장이 안 좋았으니까 떨어지면 사보자.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깨질 일 없고 먹을 거다. 뭐 이렇게 줬던 건데 가격이 안 들어왔죠. 근데 이런 식으로 추천했었던 올해 같은 경우는 뭘 추천하면 LG화학을 그렇게 추천했어요. 근데 LG화학은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못해 들어가자마자 10%인가? 박살이 났어요. 제가 30만 원대 추천했는데 25만 원까지 빠진 줄이야. 근데 30만 원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30만 원이 물린 거죠. 이종 전문가라는 사람이 추천했는데 이런 추천들이 빠져버리네. 그게 100만 원 간 거예요. 30만 원 추천했다가 물려갖고 그때 삐져가지고 손절한 사람들은 100만 원 간 거 보고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그렇죠? 거봐니까 차라리 거기서 물리면 됐다 그랬잖아요. 30만 원. 그래서 25만 원 내릴 때에서도 LG화학은 추천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네. 하고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이제 100만 원 이제 초반대에서 사보자.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요걸 사보자 했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서 제가 계속 째려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시장이 가려면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거래 실린 거 있죠. 요 거래 실린 모습을 보면서 요건 반드시 사줘야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차트를 분석을 할 때에서 바닥에서 어중이 떠중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거래가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종목을 레이저를 쏘듯이 눈빛을 쏴야 되는 거예요. 거래 실렸잖아요. 보이죠?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 지금 이게 이제 가격이 분할돼 가지고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네. 132만 원인데 하여튼 수익률은 지금 올라온 거 따지면 253%까지 올라간 거지만 이날이 언제였냐면 날짜가 2016년 6월 14일 2016년 6월 14일 바로 요 모습이네. 자, 이걸 이제 분석을 합시다. 자, 분석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실시간을 추천했었으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이거 다 지난 거 누가 맞지? 아니, 지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제가 실시간으로 이걸 추천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해서.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을 했던 건데 아까 전에 2월 달에서는 마찬가지 아까 하이닉스를 보듯이 약간 이중바닥형을 찍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여기서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를 안 들어오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갈 때에서는 안 따라 들어가요. 제가 주식은 어떻게 알아야 그랬죠? 차도남처럼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돼요. 주식이 꼭 이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딴 것도 있으니까. 가격이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얘기거든요. 안 들어오면 안 사면 되지. 여러분 따라가니까 물리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 따라갔으면 먹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다 물려요. 어쨌든 내려왔으면 사는 건데 안 내려가고 나서 올라갈 때에서는 그냥 쳐다만 보세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걸 횡보 조정, 시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시간 조정을 받을 때가 있고 가격 조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얘는 시간 조정을 2개월 받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역사적인 사건은 무슨 일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트에서 무슨 역사가 벌어져요? 거래가 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네. 그게 이제 지금 이렇지만 그때 당시 뭐 130만 원 이랬을 거예요. 13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실어버리니까 이 대형주가 그때 당시도 뭐 한 100조가 넘었을 테니까 뭐 100조, 200조 뭐 이런 자리에서 거래에 실고 넘어가 버리니까 째려보고 있다가 이거를 추천해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여기도 이제 추세를 이렇게 그으면은 여기를 걸치고 움직이다가 이걸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추세선 이거 넘어가는 거래 실린 자리에서 이 종목을 공략을 이제 시켜라 째려봤다가 이거를 추천했는데 이거는 이때 제 기억에는 이거는 그때 가격이 들어왔네요. 이때는 가격이 들어왔고 두 번을 가격이 안 들어왔어요. 아마 하나는 제가 이게 안 갖고 왔는데 앞에 거는 미도달 됐고 그 이후에서 미도달이 되고 요거에는 가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들어오고 나서 방송으로 보신 분도 그렇고 회원도 그렇고 이거에서 삼성전자를 사서 100% 정도를 수익이 난 게 저도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삼성전자에서 100% 수익 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바닥에 잡아가지고 이걸 또 100%를 또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요거랑 이게 6월 14일 날, 그다음에 이게 6월 27일 날인데 조정을 받을 때마다 공략을 시켰던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이게 여기까지 삼성전자 이거는 이제 최근이고 네. 그럼 삼성전자를 그때 당시 차트를 분석을 하면 또 길게 보라 했죠. 길게 봐야 돼요. 항상 차트는. 그래서 2016년도 요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지수 관련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수의 모양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를 넘어갈 것 같은 흐름이 나오게 되면 시장도 올라가지만 종목들도 다 강하게 움직여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시장이 살아났다라고 평가를 내리면서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을 좋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거를 눌릴 때 반드시 사야겠다. 얘가 시장을 이끌고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 이 무거운 종목을 계속 추천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가 이게 150만 원인가? 요거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추천이 좀 뜸해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했던 게 이쪽 자리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마지막으로 추천을 하고 이제는 추천을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내려오면 전 추천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후에서는 이게 잘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나서는 다른 쪽을 추천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저렇게 잘 가면 다른 애들이 따라가니까. 그럼 그때 당시 2017년도에 뭐를 추천했느냐? 33LLL. 2016년도 10월 달이 제가 서울정제에서 떠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 만료가 돼서 타방송을 갔는데 그렇게 해서 타방송에 가서
33LLL을 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33LLL이 뭔지.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쪽 애들인데 그 차트는 나중에 보고 그거까지 다 보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고 타 종목으로 순환매를 공략을 시켜놨다는 거 기억만 하면 되고 왜 그 포인트에서 매수를 시켜줬을까? 요걸 넘어가고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공략하려고 했는데 이건 왜? 이건 이중바닥형, 이중바닥형. 요걸 넘어가는 자리.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에 실리는 자리. 지금 보니까 야 이때가 정말 사는 자리였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저는 이걸 보지 않고 그때 당시 실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했다라는 거. 이게 실전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저는 이거 실시간으로 봤거든. 실시간으로 요 모양에서 여러분들 이거 사야 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인 겁니다, 그렇죠? 실시간으로 그때 당시 얘기했던 거라는 거를 어쨌든 그거 얘기하는 방송이에요, 이 방송이. 자,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는 최근입니다. 이거는 올해죠. 올해 3월 9일 날 삼성전자를 54,000원에 추천했어요. 이건 분할을 했죠, 이제. 분할을 하고 54,000원에 추천을 했었는데 이때 그럼 왜 추천했는지 한번 날짜를 보면서 한번 저도 이렇게 작게 보면 내가 왜 그때 왜 추천했지? 말이 네. 황할 때도 있어요. 근데 딱 지금 봐서는 대충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차트로 2019년 5월 4일 날 5월 이게 차트를 너무 좁혀 보면 날짜를 건너뛰어요. 5월 4일 날이 이거 좀 늘펴야 나오겠는데요. 5월 4일 날이 휴일인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날짜가 2020년이네요. 2020년 3월 9일이네요. 2020년 3월 9일. 2020년 3월 9일이면 요날 이날은 그냥 눌림목 매수 시켰네요. 눌림목 매수. 쭉 올라왔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런 자리에서는 자주 추천하는 자리는 아닌데 2020년 3월 9일 코로나 사태네, 그렇죠? 네.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났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을 좋아하겠다 싶어갖고 줬던 거 같네요. 이제 기억나네. 자, 시장이 정상적으로 해서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시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추천했던 건데 사실 이걸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LG화학을 추천하고 싶었지 계속. 주구장 그때 당시 방송 보게 되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계속 LG화학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삼성전자는 거의 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LG화학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대형주가 떨어졌으면 대형주가 반등을 주겠지 하고 추천했던 건데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쭉 빠졌다 이렇게 올라온 건데 삼성전자 여기가 바닥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목표치가 이렇게 열려 있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된다라는 관점은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시장이 그 정도로 빠질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1,500까지는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1,500을 얘기한 거 아니고 처음에서는 3월 9일 날, 그다음에 2월 11일 날, 3월 9일 날에 시장이 많이 좀 빠질 거다. 뭐 2,000이 깨지고 뭐 1,800까지 밀릴 거다. 그 얘기는 했었었고 빠지다 보니까 이건 1,800이 저점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을 볼 때선 1,500까지 밀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그 앞전에서 3월 9일 날에 시장이 좀 적당히 흔들리니까 그때서 이제 삼성전자를 54,000원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깨지면서 이렇게 쭉 빠졌지만 많이 올라가서 올라온 거고 그래서 그때 당시 삼성전자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여기에서 그렇고 요거는 뭐죠? 이것도 삼성전자인데 이건 언제였냐면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인 날. 자, 빼빼로 데이인 날 11월 11일 날. 자, 이때는 물려도 대형주에 물리면 살아야겠다 싶어갖고 얘기했던 거고 충분히 빠졌잖아요. 올라간 폭에 중심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물려도 이건 살아야겠다 싶어서 준 것 같고 11월 11일 날은 그게 아니었죠. 11월 11일 날은 여기하고 비슷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거를 오늘 뽑아온 건데
여기 예전에 여기 추천할 때 있죠. 여기랑 비슷한 거예요. 2016년도 여기가 언제였죠 아까? 여기하고 뭐가 비슷한 거냐면 정고점을 돌파하는. 여기도 정고점을 돌파를 하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서 11월 11일 날에 추천했던 겁니다. 아마 이날 자세히 보면은 돌파를 했거나 돌파 직전에 있었을 거예요. 7월 11일 날 돌파 직전에 있었던 모양이네, 그렇죠? 여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좀 넓혀서 여기에 여기 요 날이거든요. 요게 11일인데 요 날 수요일 날 요 날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으니까 추천했던 겁니다. 대형주는 뭔가를 돌파할 때 무겁기 때문에 심심해서 돌파하는 경우는 잘 나오질 않아요. 의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서 이 정도 왔으면 가겠지 해갖고 그때 당시 추천했던 거고 그때 추천한 이후로 정말로 잘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략의 승리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1월 11일 날에 삼성전자를 추천했었던 작년 추천주였고, 자 다시 넘어가서 지금 패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듣고 마시면 안 돼. 정고점 돌파 패턴 대형주였고, 요거는 다시 2016년으로 넘어가서 4월 25일 날에 에코프로를 추천했던 건데요. 에코프로가 이제 이게 기업 분할을 나중에서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여기는 14,000원이 기업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격을 환산하게 되면 9,600원에 추천한 건데 에코프로 BM하고 아마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2016년도 9월 16일, 2016년도 9월 16일이면은 이쯤. 그러니까 차트 모양은 똑같게 생겨서 가격만 조금 바뀌어서 분할을 하는 바람에 2016년도 10월, 7월, 9월 16일, 9월 14년도인가요? 그 16년도 4월 25일이네요. 4월 25일 2016년도 4월 25일 여기 요 포인트 이쯤에서 왜 줬을까? 우리 한번 길게 한번 보면 이게 크게 보랬죠. 이렇게 길게 보면 일단은 패턴이 보여요. 패턴이. 그러니까 뭔가 종목 공략을 할 때에서는 일단은 길게 보면서 패턴을 보고 패턴을 쪼개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 게 일단은 이렇게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모양 좀 비슷하게 나오고 여기 이중바닥형이 있고 그렇죠? 이게 삼중바닥형이고 조만간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다 싶으니까 여기서부터 째려봤던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지금. 그리고 그때 당시 이거 삼성전자잖아요. 자, 에코프로. 자, 다시 2016년도 4월 25일. 여긴데 4월 25일. 정고점 부분 거래에 실리고 아마 패턴주로 매매로 들어갔던 이 모양은 그렇거든요. 2016년도 4월 25일. 2016년도 4월 25일. 차트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너무 길게 갔고 뒤로 가서 4월 25일. 지금 여기인데 이거는 이제 뭘 쪼개 들어갔던 거냐면 긴 박스권 과정을 여기서 이제 벗긴 거예요. 2015년도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거래가 실리죠. 거래를 실리는 거 보면서 그때는 진짜 기억이 나는데 2015년도에 이제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실려요. 그러니까 아무 이슈가 없던 건 아닌데 갑자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한 거래가 실리면서 이상할 정도의 굉장한 강세를 보여줍니다. 이게 2015년도 그때가 아마 추석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때 보면서 이거 지금 뭔가 세력들이 뭔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강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정을 받으면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죠. 근데 조정을 받고 나서 얘네들이 도망갑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은 거예요.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강하게 여기서 이렇게 튈까봐 이때에서 그래서 이걸 잡아 들어갔던 건데 좀 잠수를 탔죠, 얘가. 잠수를 탔어도 좀 싸게 사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사실 싸게 살려는 것들은 몇 개가 딴 거 있었습니다. 딴 것들 뭐 P&E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수MS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성, 그때도 후성이었어. 후성, 에코프로 여기 있고
후성, LNF. 그때 당시 이제 싸게 종목들을 잡아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실렸기 때문에 N자형으로 이렇게 N자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N자형 목표치를 이렇게 갈 것 같아서 목표치를 여기를 보고 여기서 추천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여기에서 공략을 약간 매매적인 관점에서 드렸던 건데 왜냐면 올라올 때 좀 팔고 다시 밀리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때 이후에서 이 종목이 에코프로가 이만큼을 간 겁니다. 이만큼을. 그러니까 그때 다시 바닥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목표치는 요 정도까지 목표치는 나왔던 거고 2018년도에 저 고점까지 나왔던 거고 그 위에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올라간 건데 거래량이 중요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매를 하거나 매집을 하거나 뭔가 공략할 때에서는 이 바닥이 중요한 건데 아니면 바닥의 거래량이 중요한데 일단은 거래량이 실려서 그때 당시 추천했던 기억이 있고 그랬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이렇게 마무리가 일단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시켜봤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 차트 분석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무기를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이유로 요런 이유로 설명을 했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비슷한 종목들 우리가 지금 시점에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이건 추천주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방송에서 종목들 공부용으로 아무거나 그냥 툭툭툭 누른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누른 거니까 이거 이정수 전문가님이 추천주로 이거 분석해주고 이거 좋다라고 해서 다 사봐야지 위험합니다. 내일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공부용으로 뽑은 거니까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먼저 YG 플러스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딱 봤을 때 나 이정수 전문가님한테 공부했는데 저거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을 공부용입니다. 그래서 강의잖아요. 그렇죠? 강의 시간이니까 공부용으로 뽑아봤다. 자, 그러면 이제 YG 플러스를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첫 번째 YG 플러스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라 그랬죠? 길게 보니까 무지막지해도 많이 올라갔네. 그렇죠? 간 떨려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이 또 가요. 또 요즘에. 그 보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위에가 지금 삼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보니까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패턴은 만들어져 있고 여기가 지금 짧게 나누게 되면 아까 삼성전자 봤을 때 2016년도의 모습은 완전 날바닥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그 삼중바닥이지만 얘는 고점 라인의 삼중바닥이고 거래량이 실려 있죠. 그러니까 매매로 굳이 못할 이유는 없어요. 물론 좀 더 빠져야 되겠지만 그렇죠? 밀리면서 이거는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의 삼중바닥형 아까 삼성전자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완전 바닥에 있으면 아까 삼성전자 돌파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중바닥형 내지는 여기가 이렇게 바닥이 돼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거래가 실리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공부용으로 한번 뽑아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거는 과연 몇 점인지 점수를 매기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되죠.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도준 앵커님한테 이거 순서대로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네. 물어볼 거니까. 이것도 공부용이니까 제가 찍는 게 별로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해보는 거죠, 실전으로. 그렇죠. 네. 해보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드래곤인데요. 네. 드래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 또 딴 거 있죠. 산타클로스였나? 얘입니다. 이거 종목 제가 잘못 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나가다가 이게 고르다 보니까 스튜디오 요 모양을 산타클로스. 보고 제가 본 네. 거니까 왜냐면 이렇게 위에 스튜디오만 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 했는데 아니에요. 산타클로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거 보면은 이거는 보면 얘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자, 보면 이것도 차트를 길게 보라 그랬죠? 길게 보니까 어때? 자,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트네요. 저는 점수를 매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닥의 패턴이 거래가 실리면서 바닥에서 뭔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까 그 놈은 YG 플러스는 떠 있는 놈에서 이제 매매가 되는 종목이지만 얘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렇게 해서 패턴은 비슷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네요. 거래량이 좀 부족해. 그렇죠? 그 정도의 부분에 있는 그런 이제 양봉이 나오는 이제 우상향을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9%나 올라갔습니다. 매매로 만약 보시겠다면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패턴으로 아까 설명했었던 아까 그 삼성전자 나왔던 그런 패턴하고 이제 비슷한 패턴인 건데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그 하이닉스에서도 이런 모양을 찾아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삼강 MNT.
이것도 길게 보라 그랬죠. 이렇게 길게 쭉 보고 얘도 보니까 바닥 만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선수급 종목들인데 지금 거래가 많이 안 실린 것 같지만 아마 앞에 대량 거래가 실려가지고 이것도 거래량이 좀 상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볼까요? 그래도 100만 주밖에 안 되네. 자, 100만 주밖에 되진 않지만 지금 수급이 좋죠. 기관과 투신들이 많이 좀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패턴을 보면 거래가 좀 실리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뭔가 그렇죠? 뭐 선세계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뭐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네. 약간 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건데 공부를 했다면 여기서는 제가 숙제를 낼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려보고 다음 주에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제가 다시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태권부의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태권부의가 뭐냐면은 거래량가 올라갈 때에서는 이렇게 거래가 실리면서 이게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을 때 거래가 마르죠. 그러면서 이게 V자 모양을 그리는 거를 태권 V 패턴이라고 제가 서울경제TV에서 2014년도 10월 달에 제가 처음 얘기했는데 그때에서 여기 나간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가 이거를 아마 지금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근데 이거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서울경제에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게 신기해서 그 전문가 따라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여기 서울경제는 없어요, 그 전문가는. 어쨌든 태권 V 패턴. 태권 V 패턴. 그래서 제가 이거 자주 얘기했던 건데 태권 V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거래가 실리면 얘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태권 V 패턴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다음으로 이제 장원테크인데 요거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지난주에 상담을 했는데 어떤 분이 장원테크를 물어봤거든요. 지난주 별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작전주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전주 패턴이고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77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실주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7,700억짜리고 어떤 종목은 왜 770억이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쟤는 회사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전 주식이고 그렇죠? 동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4,000원짜리인데 어떤 종목은 500원짜리고 어떤 종목은 시가총액 500억밖에 안 되고 그 종목의 그냥 얼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즈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왜 삼성전자는 왜 400조고 500조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종목이고 뭐 뻔하잖아요. 그렇죠? 기술력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안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길게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 있는데 뭔가 좀 수상한 모양들이 나옵니다. 거래가 이게 실리고 있고 이렇게 듬성듬성 실리는 게 이 바닥을 찍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종목하고는 조금 패턴이 좀 달라요. 이것도 공부용으로 만들어 놓고 공부용이니까 공부용으로 이제 천냥복이 나온 거긴 하지만 뭔가가 조금 엉성하긴 해요. 근데 작전주 패턴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면 제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다시 복귀를 할 겁니다. 그럼 도지현 앵커님이 계속 계시니까 그때 네. 당시 얘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뭘 뽑았는지를 이제 상기시키면서 계속 복귀를 하면서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이게 파릇하네요, 정말. 예, 저점이 깨지면서 박살이 나니까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네, 네.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박살이 나는지 올라가는지 그런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하는 그런 생각을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인데 네. 한화요? 네, 한화. 네. 한화는 뭐 딱 봐도 아까 좀 전번에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죠. 안전한 회사고. 자, 그래서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거래가 실리면서 정고점을 돌파하려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아까도 삼성전자에서 비슷하게 뭔가를 얘기했던 거에 기억이 나면 다행인 거고 안 나면은 다시 VOD 돌려보기 하세요. 그러면 정고점이 지금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니까 얘도 올라가겠다라는 느낌에 지금 종목이 손을 들고 지금 가려고.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애들이 횡단보도에 손 들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나는 건너가겠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차트도 나 건너가겠다 지금 손 들고 있어요 지금. 대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5가지 쭉 설명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설명하니까 나는 뭐가 마음에 들어 있죠? 마음에 드는 종목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거의 다 지금 됐다 그러는데 자, 그럼 됩니다. 빠르게. 자, 그러면 도지현 앵커님은 마음속에 1번 종목은 어떤 건가요? 저는 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차트를 쭉 봐주셨지만 네. 저 같은 투자자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물론 끼 있는 종목도 너무 좋아하지만 좀 배당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메리트까지 같이 해서 네. 한화를 저는 꼽고 한화. 싶은데 적어놔야지. 1번은 한화고. 자, 2번은요? 1번이 한화라면 네. 저 그래도 이정수 전문가님이랑 같이 방송을 한 시간이 있으니까 좀 네. 그 조금이라도 자주 들어본
YG 플러스나 3강 MNT를 2등으로 뽑고 싶은데 하나만 골라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만 골라요. 알겠습니다. 그럼 3강 MNT를 2번으로 뽑고 3강에 2번. 3번은 그러면 YG인가요? 네, 세 번째는 그럼 Y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아, 4, 5번까지 꼭 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4번은 장원 태클을 하고요. 5번은 스튜디오 그 산타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익숙하지 않은 종목은 또 피하고 싶어가지고. 자,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아, 네. 이러다 안 되나요? 스튜디오 산타 드래곤이 급등을 하면 아,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감이 없는 거죠. 아니야, 감이 없는 게 아니고 점점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네. 늘어나는 거를 싱크로율이 높아지는 걸 앞으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오답 노트라 그래서 네. 이게 왜 움직였는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주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겠죠. 아, 벌써 첫 번째 숙제부터 지금 잘못 고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네, 저 공부해 오겠습니다. 네, 그래. 자, 그러면 일단은 저도 마음속에 뭐 고른 게 있는데 비밀이고요. 그렇죠? 비밀이고 다음에 이거를 복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복기를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뭐 재미있는 시간이 됐으면 다행이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서도 똑같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제가 순서를 뭔가 잘못 고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오는데 저 도하나와 함께 앞으로 월요일 이정수 전문가님 강의를 좀 듣다 보면 조금 종목 보는 눈이 높아지겠죠. 앞으로 저도 혹독하게 같이 공부를 할 테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이어지는 3부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전화 문자로 지금 바로 상담 접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다음 주 오답 노트 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